사랑하는데 왜 외로울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분명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도 어느 날 문득 이유 모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미소 한 번에 흔들리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하면서 왜 사람은 흔들릴까? 이건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피로, 인정 욕구, 그리고 외로움이 형태를 바꿔 드러나는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이병철은 젊은 시절 대구의 작은 상점 삼성상해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부를 썼습니다. 거래처와의 신용은 생명과 같았죠. 그런데 신용이란 게 꼭 돈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에서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용이 무너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 균열은 언제나 조용히 아주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경쟁이 아니라 방심이다. 이건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심 속에서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외로움이 채웁니다. 오늘 영상은 그 외로움이 어떻게 배신으로 변하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남성의 마음, 부부의 거리, 그리고 우리가 놓친 신호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사랑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이 그리 멀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흔들림 속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사랑하지만 왜 외로운 걸까요? 그 답 중 하나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즉 인정 욕구입니다. 저 이병철은 평생 사람을 알아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직접 보았습니다. 삼성상해 시절 직원 한 명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자네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일세. 그 한마디 이후 그 직원은 누구보다 더 성실해졌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변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때 외로움이 자랍니다.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런 말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만이 평가 기준이고 가정에서는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남성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핍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수고했어요라는 한마디 대신 오늘 장 좀 봤어? 라는 말이 돌아올 때 그 공허함은 서서히 커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피로와 공허함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저는 경영을 하며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돈보다 더 깊은 허기를 느낀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존중으로 움직인다. 삼성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방향을 잃을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외부의 칭찬에만 의존하면은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잠시의 관심, 가벼운 메시지 한 줄, 그것이 오랜 결핍을 채워주는 듯하지만 결국 더 큰 허물을 남깁니다. 진짜 인정은 밖에서 오는 박수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할 때 마음 안에서 조용히 쌓이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외부의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기업도 사람도 같습니다.
삼성의 경쟁력은 광고가 아니라 품질이었듯 관계의 경쟁력도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마음이 공허하다면 당신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 채 오래 버텨온 사람,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외로움이 되고 때로는 흔들림으로 변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인정의 결핍이 어떻게 반복의 지루함으로 이어지고 왜 안정된 결혼 생활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안정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은 지루함과 공허가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 반복의 지루함, 안정 속의 공허입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정박한 배와도 같습니다. 파도는 잠잠하고 바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녹슬어 갑니다. 이병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 상회를 세운 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주변에서 말했지요.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안정기에 망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건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설레지만 세월이 흐르면 대화도 식사도 일상도 반복된 보고서처럼 변합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애는 숙제했어? 내일 몇 시에 나가? 말은 있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남자의 마음은 아주 조용히 밖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전히 선택받는 존재일까? 이 질문이 바로 사랑의 안정 속에서 태어나는 불안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나쁜 것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방치할 때 생깁니다. 그때 마음은 새로움을 밖에서 찾기 시작하죠. 저는 늘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점검해야 한다. 멈춘 순간 품질은 떨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식는다.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대화의 주제, 함께하는 취미, 서로의 일상 방식,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사랑도 존중도 점점 기능적으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된 관계를 다시 설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새로움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평소 가지 않던 카페에서 아내와 차를 마시고 10년 만에 서로의 첫인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마음을 새로 고치면 공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도 처음엔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모함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보았습니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감각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같습니다. 새로움은 사치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결혼이 안정기로 접어들 때 진짜 위기는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내부의 정체입니다. 관계는 편안함보다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배우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품질 경영의 사랑 버전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듯 관계의 품질도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조용한 공허가 어떻게 대화의 붕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부부가 서로 말하지 않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화의 붕괴,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싸우지 않아요. 그냥 서로 말을 안 해요. 표면상으론 평화롭지만 그 침묵 속에 감정의 다리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이병철은 평생 소통이 멈추면 신뢰도 멈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삼성 상회 시절 거래처와의 장부를 하루라도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신용이 무너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감정을 말로 남기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에 미등록 거래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부부는 대부분 실행에 강하지만 대화에는 약합니다. 집은 보고서처럼 변하고 대화는 지시문처럼 흘러갑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일 몇 시에 나가? 이 짧은 문장 속엔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무표정한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마음의 다리가 끊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소통이 기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대화가 보고서처럼 변하면 그 안에 있던 따뜻한 정이 사라집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회의는 보고가 아니라 교감이어야 한다. 사람 사이의 대화도 같습니다. 보고는 정보만 남기지만 교감은 신뢰를 남깁니다. 한마디 말 속에 따뜻한 감정이 담길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의 균열이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틈은 아주 작은 무심함으로 시작됩니다. 괜찮아. 나 바빠. 이런 짧은 말 속에 나는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삼성의 품질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오차를 방치하면 그게 결국 제품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관계의 붕괴도 그렇습니다. 작은 무시, 작은 오해, 작은 침묵. 이것들이 쌓이면 언젠가 큰 균열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감정의 다리를 복구하는 첫걸음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록하는 대화입니다. 하루의 끝에 5분만이라도 서로에게 오늘 느낀 감정을 말로 남겨보세요. 오늘 당신이 웃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조금 서운했어요. 그 짧은 기록이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대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는 신뢰의 증거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소통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대화의 단절이 어떻게 역할의 고착으로 이어지고 왜 부부가 점점 기능적 파트너로 변해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부 관계가 식어갈 때 그 원인을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역할의 고착, 완벽한 부부일수록 더 멀어진다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 우리는 남편과 아내, 연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이름이 바뀝니다. 아빠, 엄마, 가장, 살림꾼. 역할은 점점 완벽해지지만 그 속의 감정은 점점 사라집니다. 저 이병철은 삼성그룹을 운영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이 경직되면 창의가 죽고 사람이 역할에 갇히면 관계가 죽는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하고 싶은 일은 사라질 때 부부는 더 이상 서로에게 설레지 않습니다. 많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어오고 당신은 집을 지키면 되잖아. 많은 아내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살림을 하고 당신은 일만 하지 않나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엔 우리가 없습니다. 역할만 남고 감정은 사라진 겁니다. 삼성의 성장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다 보면 부서 간벽이 생깁니다. 생산팀은 우린 계획대로 했다고 말하고 영업팀은 판매가 안 된다라고 답하죠. 서로 잘못은 없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이걸 저는 조직의 사일로 시로 현상이라 불렀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가장의 사일로에, 아내는 엄마의 사일로에 갇혀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의무로 바뀝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도 눈빛은 보고서처럼 차갑습니다. 대화는 계획표가 되고 스킨십은 형식이 됩니다. 사랑은 기능이 되고 부부는 운영체계가 됩니다. 저는
경영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연해야 한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역할이 내일도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작게라도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하루라도 저녁을 차리고 아내가 주말엔 가정의 결정을 주도하는 것. 이런 작은 교환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부들이 완벽한 역할을 유지하려다 서로를 잃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필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유연함과 인간다움입니다. 사랑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역할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역할의 고착이 불러오는 또 다른 문제, 정서적 거리감과 신체적 단절, 즉 성적 불일치, 마음보다 먼 몸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멀어지는 건 마음이 아니라 몸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적 불일치, 마음보다 먼 몸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 리듬의 어긋남이 쌓이면 감정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저 이병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불균형은 결국 전력 손실을 낳는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 책임과 욕망의 균형이 깨질 때 관계는 흔들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부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보다 의무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의무는 열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의 신체적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검증의 행위가 됩니다. 나는 아직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 확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외로움이 커집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 피로, 스트레스, 대화 부족이 서로의 접속 주파수를 어긋나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은 일을 이유로 지치고 아내는 감정적 교감의 결핍으로 다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방향으로 잠듭니다. 저는 인생에서 절제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절제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만을 쫓으면 신용을 잃듯 관계가 욕망만을 쫓으면 존중을 잃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온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대화입니다. 감정이 회복되면 몸의 거리도 자연스레 가까워집니다. 대화 없는 스킨십은 일시적 위안이지만 교감 있는 스킨십은 다시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결국 진짜 위기는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단절입니다. 그 단절을 회복하는 건 오직 소통뿐입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서로의 불균형을 맞춰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불균형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장시간 노동, 회식 문화, 미디어의 왜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 문화적 압력, 장시간 노동과 외로움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오랫동안 가정을 지키는 사람, 일터에서 버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책임감이 곧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그 자존심이 어느 순간 고독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저 이병철은 젊은 시절부터 시간은 돈보다 무겁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남자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이 아닌 회사에 묶어둡니다. 아침엔 출근, 밤엔 회식, 주말엔 피로에 눌려 침묵. 가정의 시간은 점점 줄고 그 빈틈을 외로움이 채웁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너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남자는 원래 바쁘잖아. 가정은 아내가 챙기면 되지. 이런 말들이 외로움을 정당화합니다. 그 사이에 마음의 거리는 천천히 멀어지고 사랑은 시간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삼성의 한창 성장기 때도 그랬습니다. 밤샘 작업, 긴 회의, 끊임없는 출장. 저 역시 수없이 많은 새벽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일에 잠식되면 결국 생각이 메말라진다. 그래서 이후 저는 직원들에게 퇴근 이후의 삶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일도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회식을 충성의 징표로 삼습니다. 술잔 속에서만 마음을 나누는 문화, 그 안에서 진짜 대화는 사라집니다. 남성들은 회사에선 상사의 눈치를 보고 가정에선 아이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 사이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이 무너진 신뢰의 첫 단추가 됩니다. 저는 기업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규율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규율은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사회적 압력과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결국 남성의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구조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도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시간, 대화의 시간,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 세 가지를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로운 사회에서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사회적 압력이 가져오는 결과, 즉 신뢰의 붕괴와 관계의 손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 대가는 언제나 신뢰의 붕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결과의 비용, 신뢰의 붕괴와 관계의 손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이병철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평생이 걸린다. 그건 가정과 사랑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외로움과 혼란 속에서 한순간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신뢰는 소리 없이 쌓이지만 무너질 땐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무너집니다. 가정의 신뢰가 깨질 때 그 피해는 단지 두 사람 사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빛, 가족의 공기, 하루하루의 식탁, 모든 곳에 그 균열이 번져갑니다. 아빠는 왜 변했을까? 엄마는 왜 울고 있을까?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느낍니다. 그 작은 불안이 세대 너머로 상처로 남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하나의 실수로 거래처의 신뢰를 잃은 직원. 그는 그 후 수개월을 복구에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늘 절반뿐이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한번 깨진 마음은 복원될 수 있지만 그 복원에는 참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것을 내면의 결산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신뢰를 잃는 순간 그는 단지 타인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비용입니다. 삼성의 경영에도 똑같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불량이 1000개의 제품을 망친다. 관계도 같습니다. 한 번의 거짓, 한 번의 외면, 한 번의 침묵이 오랜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신뢰를 회복하려는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요. 잘못을 부정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신뢰를 잃는 데는 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되찾는 데는 인생이 걸립니다. 그러기에 신뢰는 관리가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신뢰는 곧 사람의 품격이자 관계의 품질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무너진 신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길, 즉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복의 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용기입니다. 저 이병철은 경영을 하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신용이 무너질 뻔했고 어떤 날은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실패는 끝인가? 아니면 다시 배우는 시작인가? 그리고 언제나 답은 같았습니다. 완벽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침묵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서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히 내어놓을 때 그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집니다. 저는 평생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은 있을 수 있어도 포기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단지 경영의 원칙이 아니라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의 증거입니다. 사랑도, 신뢰도, 인생도 결국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성실하게 걸을 수는 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세우는 순간 그때 비로소 관계도 인생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곧 사랑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인간의 품격으로 끝맺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사랑하지만 외로워하고 지키고 싶지만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이 모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병철은 인생을 걸고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완벽은 신의 영역이지만 품격은 인간의 영역이다. 기업을 키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저는 늘 완벽을 꿈꾸되 품격으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 품격이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태도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품어줄 때 그 관계는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상처를 탓하지 않고 우리 모두 아직 배우는 중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곳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이 기업을 만든다. 그러나 신뢰가 회사를 지탱한다. 이건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지만 신뢰가 그 사랑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진실한 태도에서 자랍니다.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진심으로 마주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은 서로의 침묵을 이해해주고 가끔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품격이자 사랑의 지속입니다. 저는 삶을 마무리하며 이런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그가 남긴 품격은 세대를 이어간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랑은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불완전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조용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가장 남는 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신뢰, 품격, 회복, 용기, 성실, 사랑, 진심, 배움. 이 중 어느 한 단어라도 오늘의 이야기에서 마음에 닿았다면
그 단어를 적는 순간 당신의 내면이 조금 더 단단해질 겁니다.